안녕하십니까, 유튜버 석형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자기관리 10가지 체크리스트인데요.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 사실 외출을 할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이 많이 줄어들어서 좀 아쉬운데요. 오늘은 그래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자기관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관리는 코로나랑 상관없이 시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자기관리는 정말 필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외모도 스펙이 되는 시대이고, 일단 자기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쉽게 줄 수가 있어요. 허들이 그만큼 낮아진달까요? 애기들도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한테 반응을 더 잘하는 것처럼요. 요즘 남자들의 외모를 보면 예전보다 외모가 상당히 상향 평준화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과 경기권은 패션과 그루밍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기 때문에 남자가 무슨 관리야, 기생오라비도 아니고 라고 하는 순간 이제는 남들보다 뒤처지는 시대가 온 것이죠. 우리는 슈퍼스타 K 같은 일반인이 연예인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자기관리를 통해서 변신한 케이스를 많이 봐왔는데요. 특히 김지수 씨 같은 경우는 10년 전이 지금보다 더 형 같은 비주얼이죠. 근데 지금은 저랑 딱 동갑처럼 보이잖아요. 김지수 씨가 빠른 90이고 제가 89년생이니까요. 최근엔 SNS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좋아진 시대인데요. 유튜브만 검색해봐도 정보가 넘쳐나는 시기죠. 보시면 컨실러 추천 영상만 검색해도 굉장히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지금의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멋있는 1년 후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슈퍼스타 K의 김지수 씨처럼요. 자기 스타일과 취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시간과 관심을 투자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자기관리 체크리스트를 보고 몇 가지 영역을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덥수룩하고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남자로서의 매력이 떨어져 보일 수가 있는데요. 스타일 때문에 연출한 거면 그나마 좀 괜찮겠지만 관리가 안 된 덥수룩한 머리로 호감을 주기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드라마에서도 남자 주인공들이 이미지 변신을 할 때 가장 먼저 바꾸는 것이 바로 헤어스타일이잖아요. 이번엔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주인공인 남주혁 씨도 이미지 변신을 하면서 헤어스타일을 먼저 바꾸더라고요. 예전에 드림아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인공이었던 김수현 씨가 이미지 변신을 할 때 헤어스타일부터 바꿨고요.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말도 있는 만큼 헤어스타일은 머리 스타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용실에 자주 방문을 하면서 헤어스타일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을 자기관리의 1순위로 뽑아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머리가 되게 빨리 자라는 편이에요. 그래서 3주에 한 번씩은 미용실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만 지나도 옆머리가 바로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야한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헤어스타일을 만지는 부분도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꾸준히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집에만 있고 사실 잘 안 나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 집 밖을 잘 안 나가는 김에 그동안 신경을 못 썼던 헤어스타일을 좀 더 관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맨날 똑같은 바가지 머리만 하지 말고 새로운 헤어스타일도 도전해보세요. 입술 혈색도 자기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가끔씩 주변에 여사친들이 쌩얼로 오는 날이 있죠. 순수한 친구들은 꼭 여사친들이 쌩얼로 오게 되면 야,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라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본 모습인데 말이죠. 여자도 입술에 뭘 안 바르면 창백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자라고 다를 건 없어요. 요즘 남자 연예인들도 보면 입술 발색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는 틴트를 항상 바르고 다니고요. 저도 방송 키기 전에 항상 립밤을 바르고 방송을 찍는데요. 가끔씩 립밤을 바르지 않는 날이면 어김없이 입술이 창백하다 라고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어떤 분은 심란한 일 있냐고 진짜로 걱정을 해주셨어요. 단순히 까먹었던 날입니다. 굳이 립스틱이나 틴트까지 바르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발색 립밤이 정말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저는 버츠비의 틴트 립밤인 로즈가 잘 맞아서 작년부터 계속 사용해오고 있는데요. 입술색이 없는 편인데 알아보는 것도 귀찮다? 그러면 올리브영에 가서 구매해보세요. 손톱도 은근히 남자들이 신경을 안 쓰는 부위예요. 옷을 되게 깔끔하게 입었는데 손톱이 지저분하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인상이 깨 보일 수가 있거든요. 손톱도 이빨로 막 뜯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손톱, 발톱은 정리해 줍시다. 제 채널을 보는 어린 친구들은 공감이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남자들이 25살이 넘어가면 배를 관리하는 게 특히 어려워지는데요. 활동대사량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엔 진짜 많이 처먹고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래도 살이 안 찌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운동을 안 하거나 식단 관리를 안 하면 바로 살이 쪄요. 나이를 먹었다. 특히 술, 배달음식 이런 게 문제죠. 20대 중반이 넘어가는 순간 배만 안 나오게 잘 관리를 잘 해줘도 중간은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배가 나오게 되면 옷핏도 진짜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배만큼은 나오지 않게 우리 열심히 관리를 잘 해보자고요.
저는 그래도 요즘에 남자들이 스킨케어 제품들은 꼬박꼬박 바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기초적인 스킨케어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 주변 여사친들이 자꾸 자기 남친이 스킨케어조차 안 하고 있다고 저한테 설득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사실 페어널 하는데 페어널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건 바로 피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피부만 좋아도 동안으로 보이고 이미지도 말끔해 보이잖아요. 반대로 피부가 안 좋으면 인상도 안 좋아 보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생김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스킨, 로션, 선크림까지는 매일매일 신경을 써주시고 피부가 푸석푸석하다? 수분크림 써주세요. 눈주름이 신경 쓰인다? 아이크림 써주세요. 자꾸 면도하는 곳에 트러블이 생긴다? 애프터 쉐이브를 발라주세요. 얼굴에 톤업을 하고 싶다? 비비크림 써주세요. 여드름 자국이나 콧볼 같은데 빨간 게 신경 쓰인다? 컨실러 써주세요.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멋있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 보면 안경을 안 낀 친구들을 찾아보는 게 더 힘든데요. 그만큼 전반적으로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경만 벗어도 이미지가 훨씬 더 깔끔해지는데요. 아마 처음에 안경을 벗게 되면 어색한 느낌도 들고 주변에서도 야, 너 안경 왜 안 끼냐? 안경 벗지 마, 못생겼어 라면서 놀릴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거 절대 아랑곳하지 마시고 안경 껴서 눈주위 축소되고 막 눈 작아지고 그러는 것보다 안경 안 끼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형 믿고 안경 한번 벗어보세요. 라섹이 두렵다면 콘택트 렌즈부터 도전해보시고요. 도수 높은 안경 끼는 것보다 차라리 콘택트 렌즈 끼고 알 없는 안경 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어요. 뭐 사람마다 차이점은 있겠지만 저는 점은 빼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인국 씨처럼 점이 매력점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점이 너무 많다면 아무래도 인상이 말끔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겨울에는 자외선이 심하지 않은 편이니까 평소 얼굴에 점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은 점이나 사마귀가 있으면 한번 빼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20살로 넘어갈 때 점을 뺐었거든요. 근데 진짜 만족스러운 시술이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 특히 눈썹이 인상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눈썹이 좀 지저분하게 나신 분들은 눈썹 칼로 정리를 해주시거나 왁싱샵에서 관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미용실에서 커트를 할 때 눈썹도 같이 정리를 해달라고 하면 보통 정리를 같이 해줘요. 그리고 눈썹이 막 텅 비어 있다면 아이브로우를 활용해서 눈썹을 채워주시면 훨씬 인상이 뚜렷해져요. 눈썹 문신을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주기적으로 눈썹 칼로 더럽게 나는 부분은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매일 아침 아이브로우를 활용해서 눈썹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비크림을 안 바르고 외출을 하는 것보다 눈썹을 안 바르고 나가는 것이 더 허전하더라고요. 외모에 있어서 피부톤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눈썹입니다. 수염이 멋스럽게 나는 분들이라면 스타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지만 사실 동양인이 수염이 멋지게 나는 게 쉽지가 않죠. 수염 멋지게 나시는 분들 축복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수염은 깔끔하게 면도를 해주시는 게 인상을 좀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수염이 너무 많이 나는 편이라서 수염 자국이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이라면 레이저 제모라는 선택지도 있겠고요. 면도하다가 자주 베어서 인중이나 턱 쪽에 트러블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죠. 제 주변 지인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애프터쉐이브 제품들을 꼭 사용을 해보세요. 스킨을 쓸 때처럼 손에 덜어내서 면도한 부위에 펴 발라주시고요. 톡톡 쳐서 수술을 하면 되는 게 바로 이 애프터쉐이브 제품이에요. 면도를 하면 아무래도 피부 손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진정시켜주고 애프터쉐이브 제품들을 쓰면 턱이나 인중에 나는 트러블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시술도 남자들이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반인에서 연예인이 될 때 물론 자기 관리를 잘해서 변화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술의 힘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윤곽주사, 필러, 리프팅, 슈링크 등 다양한 시술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가성비 좋은 시술은 보톡스 정도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보톡스가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도 크게 있더라고요. 제가 특히 턱 쪽에 근육이 많았었거든요. 제 초창기 영상을 보면 턱 쪽이 좀 근육이 발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지금은 물론 4kg 정도 살을 빼긴 했는데 보톡스의 효과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6개월에 한 번 맞으면 되는 정도인데 제가 주기적으로 맞는 곳이 약 4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보톡스가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에게 잘 맞는지 알아보는 건 중요하겠지만요. 과한 성형 수술은 지양하는 게 좋지만 간단한 시술 정도는 부작용도 거의 없고 외모를 위해서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자기관리 10가지 체크리스트를 다뤄봤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실천하시고 계실까요? 요즘 연말이지만 밖에 나갈 일이 없는 요즘 그동안 자기관리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시작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컨텐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나하나 컨텐츠로 만들어 볼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And even if my pocket's empty,